노르웨이에서는 주류, 비주류 개념을 그렇게 강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입장으로 보면 노르웨이 문화가 다 비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자체가. 노르웨이 음악이나 노르웨이 영화는 크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사실 노르웨이 영화보다는 할리우드 영화를 더 많이 봐요. 할리우드 영화 확 와닿네요. 난 노르웨이 갔을 때 올드보이 보러 가자고 하면 제일 핫했었어요. 맞아요. 그 영화 1위 했었거든. 맞아요. 진짜? 올드보이가 대박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구분하는 것은 연예인뿐일 것 같아요. 연예인은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뭐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 작품에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연예인을 A급, B급, C급으로 해요? 네. 자, 보자. C급 연예인 누가 있지? 소개되고 싶지 않아. 많이 변했네, 세훈이가. 너봐. 세훈이 많이 변했네. 혼자 A급을 모르고 에이 전 아닙니다. 에이. 전 B급입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별책 부록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변했어. 자, 내 나라를 대표하는 비주류 문화를 한번 좀 볼까요? 노르웨이는 다 비주류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 되게. 네. 아무나 생각나는 거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비주류니까 뭐. 공기 먼지 양머리찜 뭐. 비주류 개념이 강하지 않고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는데 네. 뭐 한국식으로 보면은 노르웨이 제일 뭐 큰 비주류 문화라면 블랙메탈 음악. 블랙메탈. 되게 커요. 약간 미친 사람 아티스트도 있고 좀 잔인한 범죄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음악성이 되게 평가가 좋았고 인정받아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때부터 블랙메탈 시장이 커졌죠. 노르웨이에서는. 니콜라이는 고등학교 때 블랙메탈 들었어요? 블랙메탈은 안 들었어요. 힙합 들었죠. 레게. 예를 들어, 한 반 안에 그런 메탈을 좋아하는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반 이상이 넘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반에서는 학생이 한 12명인가? 그 중에서는 뭐 3, 4명 정도? 한 반에 12명이에요? 네. 그게 더 신기하다. 우린 1분 단위 12명이 넘는데. 지금 사귀기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 뼈 12명씩 나을 수가 10명 없어. 정도 있어야. 12명 왕따야. 중에 3명 중에서 안 좋아? 그것도 비주류긴 하네요. 아, 그럼 주류는 뭐예요? 주류 뭐 좋아해요? 미국 음악이에요? 팝? 그렇죠. 네.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야, 저스틴 비버 조용해. 브라질 대표 비주류 문화는 바로 그래피티예요. 사실 그래피티 문화는 인식이 되게 나빴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래피티를 그냥 도시를 더럽힌다고 하고 감옥 갈 수도 있었고 벌금도 내야 되는데 2011년부터 합법화 됐어요. 합법됐는데 기업 주인이랑 그 합의만 하면 그래피티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도 브라질 대도시에서 되게 큰 그래피티 예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피티 대작 보기 위한 투어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회도 만들고 외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와서 자기 예술도 만들 수 있어서 주류가 돼버렸네. 합법이구나. 미국에는 비주류였다가 요즘에 주류가 돼버리는 그런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마블이나 스타워즈나 막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는 약간 geek, nerd, 뭐 좀 마니아 이렇게 보는 게 되게 강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봤죠.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걔는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 표정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살짝. 근데 어쨌든 요즘에 되게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영화도 나오고 막 하니까 2015년 카메콘이라고 있는데 보통 마블이나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분장도 하고 막 그런 게 크게 막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거기 간 사람들 인원수가 13만 명이었어요. 되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나간 거예요. 그것도 사실 미드를 봐도 뭐라고 하죠? 빅 브레인 theory나 막 이런 것들에서 그런 너드한 느낌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거가 주인공이 그런 거에 있었어요. B급 감성이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된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스타일. 각 나라에도 B급 화제가 돼서 스타가 된 경우가 있나요? 이런 문화, 비중 문화 얘기를 하자면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주성치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사실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는 바로 홍콩 배우 양조이라는 사람인데요. 배우 되는 꿈 생겨서 그냥 계속 노력했는데 어느 날에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고 했는데 안타깝게 양조이 붙고
조성치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양조위 진짜 인기 있는 배우도 있는데, 근데 8년 동안 조성치 아직 뭐 길에서 만나는 이런 역할, 예,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는데 희극을 좀 해보고 싶어서 소림 축구 영화나 소요기 이런 다 찍었는데 중국 그 당시에는 다 영우 나오는 영화 나와서 사람들 오랫동안 그거 보고 너무 지겨워서 이때는 코미디 영화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인기 많아졌어요. 그 후에는 지금까지도 중국 제일 코미디 원조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예. 그쪽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주성치 하면은 뭐 다들 너무 좋아하지 않나요? 네. 쿵푸어스들 같은 경우는 영화적인 완성도도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요. 그럼 B급 정서의 그 주성치 스타일의 영화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엉성한, 약간 의도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주성치 특유의 그 감성과 어떤 헐리우드 시스템의 어떤 기술이 합쳐진 되게 재밌는 영화. 입술 이만큼 부은 거 너무 좋았어요. 물려갖고. 웃을 때도 그냥 정상적으로 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하하하 이렇게 우는 거 진짜 재밌어서. 아니, 너무 웃긴 게, 우리 쪽에서 막 스티비 언더 얘기하면 막 신나갖고 하듯이. 저는 주세윤 씨한테는 주성치 얘기하니까 벌써 입술이. 지나가다 한번 꼭 인사라도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 이렇게 인사만 해도 영광일 것 같아요. 저한테 계란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어. 막 뛰어와서 소림 축구해서. 자, 중국에 주성치가 있다면 미국엔 잭 블랙 아닌가요? 잭 블랙이요? 잭 블랙 완전 비주류였죠. 잭 블랙이 완전히 비주류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배우다운 그런 외모를 하지는 않았으니까는. 그러니까 캐스팅이 될 때 주로 단역으로 들어갔다가 통편집이 되거나 그랬는데 존 큐삭이랑 같이 출연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하이피델리티라고 왔는데요. 거기서 출연하면서 잭 큐삭은 한 90% 그 분량을 챙겼고 잭 블랙은 한 10%밖에 안 됐지만 더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잭 블랙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막 약간 뭔가 새롭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그 뒤로는 좀 더 비중이 있는 그런 역할들을 배역들을 이제 땄어요. 그래서 샤워하우. 그거 재밌었어. 네, 샤워하우. 그래서 샤워하우에서 나오면서 뭐더 닮았어. 약간 좀 주류. 주인 것 같아. 아니, 지금까지 조시 클루니를 밀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자. 맞아. 어디가 있어? 근데 달래 그거 잭 블랙이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래, 스쿨 오브 락. Tenacious D. 밴드 있겠죠. 한국에 왔어, 작년에. 유명한 누구? 잭 블랙, 주성치. 네. 배우가 어렵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분만 섭외할 수 있다면? 그래도 주성치? 멋있어요.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고 영화도 되게 완성도 높은 영화 잘 만드시고 감독으로서도 되게 좋은 주성치나 잭 블랙은 전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모를 거예요. 편안하게. 잭 블랙은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제? 좀 한국 방송이 막 누가 튀었으니까. 아니, 저 미국 토크쇼에서도 그 무한도전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최근에 비주류 B급 문화를 즐기는 대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A급과 B급을 나누는 기준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모 대 모모로 붙이지 않고 열린 토론을 하기 위해서 A급, B급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받아볼게요. 돈. 그리고 예산 만들 때 돈. 왜냐면 만들 때 몇천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대박 났을 때도 네. 비주류예요. 예산. 예산의 버짓. 예산의 돈. 사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제가 홍보를 할 수 있고 돈으로 제가 남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류와 비주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예능적인 것 같아요. 동행할 수 있냐면 동행할 수 있지만 제 얘기는 혹시 펄픽션이라는 영화 보죠? 텐틴 쿼렌티노. 그 퀸틴. 난 그리스 발음인 줄 알았네. 공룡인 줄 알았어요. 그 펄픽션 무조건 비주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스타일 완전 스타일.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그 감옥의 상상, 그 감옥의 비전, 그런 스타일 자체가 계속 유지해서 그런 예술성 더 중요한. 자, 니콜라이. 네, 펄픽션 같은 영화는 B 영화가 아니죠. 왜냐면 인지도가 너무 컸어. 근데 타란티노가 처음엔 비주류였죠. 그렇죠. 레스토랑의 시대는 그랬어요.
처음에. popfiction도 그 지금도 등급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가. 근데 이제 주류가 되버리는 퀸턴 타란티노가 미국 영화 좋아해서 미국스럽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지면서 이거 아니, 이거 미국이라고 타란티노를 한번 여쭤볼까요? 영화의 톤은 B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규모 자체는 A인 거죠. 그렇죠. 요거를 영화 시장 규모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콘텐츠를 릴리즈할 수 있는 시장 규모. 근데 사실은 독립영화 쪽 보면은 저는 힘내세요 병원 씨라는 영화를 했을 때 전국 상영관이 한 20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20은 한 9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릴리즈할 수 있는 어떤 시장 규모에 따라 또 구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나요? 막 되게 대중적으로 잘 만들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나와보니까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그것만 약간 그 사건으로 좋아하는 집단이 생길 때 그게 비주류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혹은 망한 주류. 이거 실패죠. 망한 주류가 정말 슬픈 얘기가. 심지어 실패한 영화를 가지고 축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되게 사게 간단하게 비급스럽게 영화를 만들어도 대박난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파라노멀 액티비티. 네, 그건 제작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들죠. 그냥 알바해서 모을 수 있는 만큼 그런 금액인데 전 세계에서 계속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주류가 됐다? 해야 되나? 주류를 많은 됐다고 할 수는 사람들에게 있죠. 사랑받는 1편부터 주류죠. 근데 그는 그 비주류 안에 있는데 그 비주류 안에 주류가 그냥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 있는데. 주류가 됐다가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넓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도 완전 비주류였다가 주류가 된 게 제 개인기 개코원숭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옹달샘 친구들이 저를 놀리려고 기획한 제 개인기예요. 이게 딱 10년 전에는 10명을 보여주면 거의 한 9명은 경악을 하던. 징그러워. 웃지 않고. 네, 웃지 않고 경악하던. 완전 B급 문화였네. 네네.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다가 그걸 광고도 찍게 되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줘요 지금. 그렇죠. 이게 또 주류가 되니까 하기가 싫은데. 이게 무서워서요. 자, 그래서 지금 속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윤은 늘 B급 개그맨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근데 유세윤은 B급 개그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윤이 B급 개그맨이다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B급. 안드레아스 알베르토. 비급 개그맨인데 문제가 대부분의 분량 못 나가니까 방송. 시청자 입장에서 A급이지만 사실은 비전상회담도 그 편집 때문에 A급 되는 거야. 편집용 할까? 제가 같이 했던 방송 비전상회담이랑 내 친집 현이 했던 거 다 나갔으면 완전 미급인데. 내 친집이 좀 셌구나. 정말도 많네요. 그런 정서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럼 손을 들게요. B급 정서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고 친구들이 정말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유세윤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클라파워. 칼라파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한 반 정도는 잘 못 알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코미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미디를 이해하는 몇 명하고만 얘기할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비주류. 다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렇죠. 한 10명 중에 한 3명이 이해해서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할 때 그 짜릿함?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비주류인데. 근데 이거 우리가 보는 안건에서 나오는 그 감성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낸 분이 영화 감독을 했는데 비주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되면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난 비주류의 어떤 B급 걸 하고 싶은데 했는데 하는 영화마다 잘 돼. 그러면 난 내 영화를 못 보겠는 거야. 왜냐면 500만 명이 봤거든. 나 이거 못 봐. 다시 만들어야지. 이젠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700명. 돈이 막 걸려. 어떻게 하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러려고 그러고 싶다. 세윤이 형은 직접 나오시는 방송을 모니터링을 아예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거의 안 하시는 것 하죠. 같아요.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자기가 편집되면서 모르고 지금 피낙낙하고 있어. 저 자주 안 나오나요? 되게 정상적인 것만 나와. 처음에 똑똑하고 마지막 똑똑하고. 그 정도야? 여러분은 지금 하고 나와. 여러분은 그 지금. 정도야? 지훈아. 지미. 나 지미 집으로만 나와?